봅시다. 거기 수용액의 액성과 pH 보이죠? 자, 25도씨에서 pH 플러스 pH는 얼마라고? 14죠. 그럼 우리가 액성은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염기성으로 나눈단 말이지. 중성은 pH가 7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드로gen 이온의 몰 농도가 이렇다라는 뜻이죠. 그럼 산성은 뭡니까? pH가 7보다 어떻다? 작다. 이 작다라는 뜻을 가만히 보세요. 하이드로gen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7승 몰 농도가 어떻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이 얘기인즉슨 그 다음 pH가 7보다 크다. 이게 염기성이죠. 이것은 H3O 플러스의 물 농도가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25도씨에서 하이드로gen 이온의 물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물 농도 곱이 이거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상수나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불러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뭘 적을 수 있느냐?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과연 어떠느냐? 농도적 해석과 이렇게 되겠죠. 지수적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해갑니까? 그걸 지금 거기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pH 확인을 보세요. 사실 정확한 pH를 확인하는 경우는 pH 미터라는 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지시하기 색깔 오른쪽 날개글에 딱 한 줄만 써있죠? 자, 이 정도만 써놓을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이렇죠. 빨, 주, 노, 초, 파 여기까지만. 그리고 앞에다 뭐뭐만 적냐면 무무만 적으세요. 무무. 그리고 쓰세요. 산성에서 무색이고 중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에서 빨간색인 것이 누구다? 페노프타레인.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페노프타레인 색깔 전환. 알았죠? 다음에 산성에서 빨간 색깔이고 중성에서 주황색이고 염기성에서 노란색인 거. 중성일 때는 주황색이라고 하는 노란색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이 색은 이제 그 온도, 날씨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여주는 색깔이니까 얘는 잘 안 나와요. 이게 메틸 오렌지거든요. 메틸 오렌지. 이거 보통 MO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생명과학에 있는데 많이 나오는 거죠.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이게 브롬 티몰 블루라고 해가지고 BTB라고 하죠. 브롬 티몰 블루. BTB 지시학 색깔. 요거만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숙제했어요? 너 때문에 프린트를 안 갖고 왔어. 너 사왔다가 죽일게. 여러분 거기 넘겨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자, 1번 수소이온 농도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pH요. 자, pH는
로그 이것이다. 틀렸죠? 여러분 pH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얘를 붙여야 된다 했죠.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써야 정확한 pH 지수 식입니다. pH 지수 식. 알겠죠? 다음에 2번 25도씨에서 수용액의 pH와 pH는 14이다. 정답이죠? 지수의 합은 수용액 이 농도가 크면 pH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 농도가 크면 클수록 이 하이드로늄 이온, 사실 이건 그냥 이렇게 간주를 하라고 그랬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아집니다. 농도가 진하면 pH는 낮아지고 산성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얘기. 조심하세요. 이건 가끔 비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수용액의 그 다음에 수용액의 수산화이온 농도가 클수록 봐요. 이거잖아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pH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시요. OH-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도 같이 커진다. 이거는 뭐와 같아요? pH가 어떻게 된다는 말 같아요? 작아진다는 말을 같아요. 염기성도가 커진다. 이런 문구는 꼭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두 번째, 자동 이온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물 분자끼리 습소율을 주고받아 이온화된다. 맞는 말이죠? 물의 자동 이온화는 이렇게 물과 물끼리 이렇게 주고받는다. 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OH-가 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값이 나오는데 얘가 산의 역할, 얘는 무슨 역할? 염기. 그래서 브레인셀룰로리의 양쪽성 물질의 특징을 보여주죠. 이해갔어요? 산염기. 니은 순수한 물은 이것과 이것의 몰름과 같다. 하이드로늄 이온과 뭐가 같다고? 수산화이온의 몰름과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니은도 맞는 설명.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일정하다. 여러분, 물의 이온화 상수는 뭐예요? 평형상수의 일종이에요. 평형상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발열이면 온도가 높여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고, 흡열이면 온도를 높일수록 커지겠죠. 알았습니까? 이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산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거기서 보시면 가에서 HCl은 아레니우스산이다. 여러분, 화학 반응에서 아레니우스산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얘를 뭐한다? 이런 거죠. 줄 수 있어야 돼.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나 이런 거 말고도요, 이런 것들 있죠. HCO3 일가만 이런 것도 아레니우스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대신 어떤 상태죠? 수용액, 얘 준다 하지만 어디에서? 물속에서요. 이온화가 돼야 되는 거죠. 물속에서. 그걸 잘 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기도 하고, 수용액이니까. 아니면 H2O와 반응한다.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지금 간은 HCnAQ라고 써있으니까요. 결국 간은 아레니우스산이 맞아요. 나에서 H2는 수소연을 줬잖아요. 브레인셀룰의 산이 맞아요. Cn-한테 줬잖아요. 다음에 디귿, 다에서 수산화이온은 수소연을 받았죠. 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반응물에서 산염기 찾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생성물이 아니라.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세 가지 물질인데 식초는 아세트산의 일종이죠. 식초는 아세트산의 일종이고요. 보통의 제산제는 염기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산제라고 하면 우리 먹는 약이에요. 얘들은 위궤양이나 식도성 역류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있는 손박, 버블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제산제를 먹게 됩니다. 그 얘를 뭐 있어요? 캐스퍼. 이런 별거 많죠. 제산제는 얘가 들어있어요. 혹은 이런 애, 그냥 ALVC.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 중화를 통해서 얘를 달래주죠. 근데 집안에 얘도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라고 탄산소 나트륨도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제산제야. 근데 얘의 단점은 CO2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트림 나오죠. 아셨어요? 얘는 트림이 안 나오고 얘는 트림이 나오고 무슨 기차로 사는다고? CO2. 자, 그래서 가는 무슨 성이고 산성이고 나다는 다 염기성이죠. 알겠습니까? 기억 모두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이 셋은 수용액에 녹이면 알겠어요? 이온화가 돼야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잖아요. 공통이온. 그래서 전해질이 맞아요. 기억. 반응, 금속과 반응에서 이거 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만 반응을 하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금속 반응은 산만 가능합니다. 다음, 지금 가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얘들아,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봐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종이는 없네. 니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겠지? 여름 내내 푸른 산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뀐 게 산의 성질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가고 나는 했는데 일단 액션이 다르잖아. 가는 그래 붉은색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제산제인 나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꾼다. 그렇지? 또 틀렸다. 정답은 1번. 자, 산염기 관련된 반응이에요. 암모니아를 염화수소랑 반응시키면 염화암모늄이 생성된다. 이 문제가 이거죠. NH3가 HCl이랑 반응하면 NH4C가 흰색 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물속이 아니거든. 물론 얘가 얘한테 수소유를 준 건 맞죠. 그래서 얘가 산이고 이게 염기인데 브레트로리의 산염기인데 물속이 아니니까 이거 아레니산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반응한 게 아니잖아. 알았지? 그런 거 알아두고 나 KOH를 물에 녹이면 칼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성된다. 이게 아레니우스의 염기예요. 하지만 브레이스로리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화학 변화가 아니잖아. 녹아 들어간 거니까.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이건 아세트산이 무조건 아레니우산입니다. 물에 녹였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를 포함하는 반응 A는 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로리 염기는 거기에 보면 나를 뺀 거. 그 나에서는 칼륨이온, 수산화칼륨이 칼륨이온과 OH로 나뉠 때 수소이온을 주고받은 건 없어요. 그냥 용해된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자, 세 가지 산염기 반응인데 우리는 가를 보면 있잖아. 생성물로 가봐. 탄산이온이, 이거잖아. 탄산이온이 누구한테? 얘한테 받은 거라고, 수소이온을. 알았어? 그래서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이 줬잖아. 이렇게 탄산이온한테 암모늄 이온, 이게 암모늄 이온이거든. 얘가 줬단 말이에요. 수소이온. 그래서 생성물에 보니까 탄산수소 이온과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산이고 염기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에 라를 보면 HCl이 HCO3 1가 마이너스를 줬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가 수소이온을 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로 작용했고? 염기. 얘는 산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H2CO3가 되고 Cl-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 CL이라고 써있네요. Cl-로 고치세요. 알겠습니까? Cl로 되어 있죠? 그렇네. 자, 그러면 가에서 H2O는 염기로 작용했다. 틀렸죠? 얘는 산으로 작용했고 가에서는 HCO3 1가 마이너스는 양쪽 성물질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 답이 틀렸거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말이 되죠. 가역 반응으로 그리면 잘 봐요. 얘는 얘한테 줄 수 있어요. 뭐로 작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고로 이렇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애가 양쪽 성물질입니다. 니은 맞아요. HCl은 HCO3 1가 마이너스보다는 강한 산이래. 둘이 같이 있는데 얘도 산이고 얘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 둘이 같이 있는데 얘가 산이라는 건 산성도예요. 세단이. 아시겠죠? 윗거랑 비교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온화 상수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흡혈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잘 봐요. 온도가 상승했는데 KW 값이 같이 커진다. 흡혈이라는 거예요. 흡혈. 알았어?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이 정반응이 잘 진행되니까. 자, 기억.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는 25도씨가 10도씨보다 크죠. 결국 이대로 계속 올라오면 100도씨 가면 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요.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100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건 100배 커졌다는 얘기예요. 100배. 그 다음에 니은 10도씨에서 POH는 이랬는데 여러분 25도씨에서 뭐라고 했죠? pH 7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온도가 높은 100도씨 가면 pH는 6이에요. 중성일 때.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중성이잖아요. 25도씨보다 낮으면 pH가 7보다 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50도씨에서요. 얘들은 이거다. 어디든 이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어디든 농도가 동일하죠. 대신 25도씨보다 낮으면 더 작은 값이 25도씨가 크면 큰 값이 동일한 농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모두 정답입니다. 자, 8번. 이제 오렌지 주스나 위에 비눗물, 그 다음에 뭐 침, 이런 유들이 있는데 pH를 보니까 침은 7이에요. 7. 그럼 7 옆에 뭐라고 쓸까요? 수산화이온의 물농도나 하이드로늄 이온의 물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는 pH가 3이래요. 그건 뭘 뜻하죠? 하이드로늄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수산화이온의 물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위액은 pH가 얼마로 적는다? 2로 적어야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비눗물은 수산화이온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그럼 pOH가 5란 말이야? pH는 9이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pH는 9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9번.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온도만 25도씨라면 얘들 KW 값은 똑같아요. 기억,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당연히 가역이에요. 가역일 때 평형상수가 논의가 되는 거니까. 니은 25도씨 순수한 물 속의 하이드로늄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보다 커야죠.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되니까요. 맞죠? 다음.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pH는요, pOH랑 같다가 답이에요. 이건 어느 온도든 같아요. 그 숫자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25도씨는 pOH, pH가 모두 7이거든요. 100도씨는 pOH, pH가 모두 6입니다.
10의 말 12승이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차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자, 25도씨 수용액이니까 이거 이용해야 되겠죠. 농도의 곱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거 뭐 어디든 일정하니까.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가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기억은 뭐 나와야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와야 돼요. 기억은. 다시요.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옵니다. 요거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나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9승입니다. 그럼 수소이온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어야 되겠죠. 결국 말해요. 잘 봐요. 그 문제에서 가는 pH가 2예요. 나는 pH가 5예요. 그래도 둘 다 7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산성입니다. 다만 가가 나보다 pH가 3 작다는 건 1000배 농도가 세다는 뜻이에요. 지수로 올라가야 되니까 10에. 자, 기억 10의 마이너스 12승 맞았고요. 나 산성입니다. 가나 모두 산성이에요. 그리고 pH는 가가 나보다 작아야죠. 2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 학생 A가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없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수소이온의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겠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더라. A는 틀렸어요. 순수한 물에서 이들 값은 같아. 물론 얼마로 갖느냐가 중요하죠. 온도가 높은 높을수록 작아져요. 알았지?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야. 정답은 BC.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25도씨에서 NaOH Xg을 물에 녹여 만든 pH 12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봐봐요. NaOH를 녹였는데 pH가 12래요. 그럼 이것은 얘가 누구기 때문에, 염기이기 때문에 지수를 뭐로 바꿔라? pOH로 바꿉니다. 이거 뭐죠? pH이라는 건 농도가 얘가 이거란 얘기죠. 이온화도는 1로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2의 몰농도는 이거란 얘기예요. 0.01 몰농도 NaOH 수용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이상입니다. 여러분, 농도는요, 용액이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어요. 농도는 동일한 거야. 알았어요? 다음, 니은, X는 했는데, 어디에다 녹였다고요? 물에 녹여 만든 12 1리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몰농도를 배우고서 풀었어야 됐죠. 저기만 들어보세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가 누구다? 몰농도이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겁니다. 이게 몰농도 표시예요. 알았니? 그런데 지금 얘는 1리터 속에 NaOH Xg을 녹였단 말이야. 그게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다고. 그럼 얘는 NaOH가 몇 몰 녹아있는 거냐? 0.01 몰 농도니까 100분의 1몰 녹아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1몰. 그렇다면 NaOH 식량이 거기에 40이라고 써있거든요. 1몰이 40g이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1몰은 몇 그램? 100분의 40g이 됩니다. 0.4g. 됐어요? 그래서 니은 X는 0.4가 정답이에요. 다음, 지금 물을 추가해서 부피가 2리터가 되었다. 잘 보세요. 물을 추가해서 2리터가 되면 어쨌든 NaOH는 몇 몰이 있어요? 그 안에 0.01몰이 녹아있잖아. 그럼 몰농도로 바꾸면 1리터일 때 용액이 1리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얼마겠습니까? 200분의 1몰이 되는 거죠. 0.005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pH는 11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잘 보세요. 얘가 농도가 이런 값이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그럼 0.005 몰농도 뭐가 된다? NaOH 수용액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값을 보면 0.001 몰농도보다 크죠? 맞아요? 이게 pH 얼마예요? 3이란 말이야. 얘보다 농도가 진하면 얘는 pH가 몇 점 xx가 될 거예요? 진하니까 2.xx. 그럼 pH는 뭐 나올까요? 11.xx. 둘이 합쳐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 정확하게 11은 안 나와요. 지금 틀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봐요. 얘 농도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면 25도씨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또한 이게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야 이게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승보다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크잖아. 11.6. 오케이? 됐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25도씨 두 가지 산 A, B를 녹여서 이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 잘 보세요. 얘들은 짝수인 걸로 보아. 일가산이에요. 일가산. 수소이온을 하나씩 갖고 있는 애. 그런데 A는 3개를 녹인 거죠. B는 2개를 녹였는데, 자, 결정적으로 봐요. A는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1대1인데 B는 아니에요. 1대2 관계지. 고로 A는 몇 가? 1가산이고 B는 2가산이고. 하지만 농도는 달라요. 용질의 농도로 물어봤는지 전체 이온수 농도로 물어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용질의 농도로 물어봤으면 산 A는요, 요런 애를 잘 봐요. 요런 애를 몇 개 녹인 거지? 3개 녹인 거야. 알았어? 근데 산 B는 이런 애를 2개 녹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도는 산 A가 진한 농도는 맞아요. 근데 이온화가 되고 보니 이온수가 어떻더라? 똑같아. 이온의 농도는 같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누구다? 수소이온일 거예요. 공통이온이니까. 자,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pH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성도잖아. 그지? 그러면 pH가 누가 더 높을까? 아니, pH가 누가 더 높을까를 표현을 잘 들어야 돼. pH 누가 산성도가 세냐? 나가 세단 말이야. B가 세다고. B가 알았냐? 산성도 걔는 수소이온이 4개잖아. 가는 3개고 얘가 센데 pH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정답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지금 수용액의 이것 값은 어디든 같습니다. 14로 동일해요. 알았습니까? 그 정답은 3번. 자, 기본 출제 문제입니다. 25도씨 수용액 가에 대한 자료인데 pH는 가가 다보다 이만큼 크답니다. pH가 가가 다보다 이만큼 크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산성도는 누가 더 세다? 산성도는 가보다는 가가 세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몇 배 세느냐?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2승입니다. 알았어?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나가 다의 10배랍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이렇다는 얘기죠.
나보다는 다가 크다는 얘기죠. 아, 나가 크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0배 크다는 소리는 지수로는 1차이에요. 지수로는 1차이에요. 알아서? 자, 지금 산성도는 다가 큰데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가 10배다. 그리고 얘는 100배 차이다. 이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자. 어차피 농도의 곱은 동일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경우수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pH를 얘를 x로 놓고 잡아. 얘를 만약에 다를 x로 놓는다면 얘는 x 플러스 2거든. 너가 pH가. 맞지? 그러면 얘들의 농도를 따진다면 이렇게 따져야겠지. 10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10의 마이너스 x승 이것이 몇 대 몇이다? 1대 10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몰롱도로 바꾸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저 지수값을 통해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x승일 거고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이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제가 이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놓을 수 있어요. 이걸로 pH 값이니까 이 농도 값이 다가 다보다 이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농도는 누가 진해? 얘가 더 진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놓고 푼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 나옵니까? 누가 더 진한 거야? 얘가 100배 진한 거잖아. 그럼 10의 2승일 거고 그치?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x가 나오네. 그죠? 지수는 더하는 거죠. 오. 그죠? 잘못 났나? 뭐가 잘못됐나 찾아봐. 농도가 얘가 크니까 10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고 그지? 얘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x고 어차피 똑같아지는데 뭐 같아지는 값이 비율로 따질 수는 없겠네. 그죠? 10의 지수값으로 따졌다면 그냥 0이 되잖아. 또 어차피 똑같은 값으로. 그치? 이건 뭐 쓸 필요가 없겠다. 이 값은. 이 값을 한번 봐봐. 지금 거기 문제에서 가가 다보다 이만큼 크다고 했고 다시 나는 다의 10배다.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그래서 실제로 x, y로 집어넣고 푸는 게 맞아. 지수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수를 x로 놓으면 x 플러스 2고 그럼 여기서만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x승이면 OH 마이너스 1의 몰농도는 14 마이너스 x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만약에 지수를 이렇게 준다면 이거라면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 몰롱도의 값이라면 수산화이온 값은 이걸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야? x 플러스 2야. 그럼 14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얼마니? 12 마이너스 x승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의 값이 될 거야. 이렇게 값을 놓고 풀어가는 거야. 알았어? 값을 놓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의 농도차가 나오는지 구하면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 알겠냐? 요거 하나만 해봐. 자, 여러분. 얘들을 이렇게 놨으면 여기서 수산화의 물론도 다를 여기서 이렇게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놨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1 짜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여기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얘랑 합쳐서 14가 떨어져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pH를 보니 가는 x 플러스 2고 나는 x 플러스 1이고 다는 x가 되어서 이렇게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죠. 얘가 진하죠. 이렇게는 몇 배 진해요? 100배 진하죠. 알았습니까? 정확히 x가 뭔지 모르지만 지수 차이가 1 차이가 난다는 걸 쭉 나열을 했죠. 아셨어요? 그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게 10배 차이면 가는 나보다 10분의 1배 차이가 되겠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머리가 좋은데. 그죠? 머리가 좋은데, 어떡해요? 다음 2번 보세요. 자, 네 가지 물질의 pH인데요.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레몬이 탄산음료보다라고 했습니다. 10배 이상 크다. 탄산음료가 한 4.5 정도 된다고 잡고 레몬이 2.5 정도 된다고 잡으면 이 차이죠. 100배 차이죠. 100배 차이. pH가 낮은 애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제산제가 식초보다 당연히 커야죠. pH가 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네 가지 물질 중에 염기성인 건 누구밖에 없어? 제산제밖에 없지?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에요. 다음 03번 보세요. 수용의 가다의 pH인데 눈으로 딱 보기에도 중성이 하나 있죠. 누구? 나. 산성이 가. 염기성이 다인데 기억.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가가 나보다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크죠. 몇 배? 10의 4승배. 지수 차이는 10의 지수. 그러니까 pH 지수가 4면 10의 4. 이해갔니? 그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 나에서 얘들 몰롱도 동일하잖아요. 중성이니까. 맞았고. 디귿 다에서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가 좀 크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 12는 pH 12는 pH 얼마예요? 2죠? 몇 배 차이 나요? 10 차이 나죠? 다시 말해서 농도가 10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자, pH가 12면 pOH는 2인데 이 뜻은 이렇다는 뜻이라고요. 누가? 하이드로늄의 몰농도가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인데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이온 농도라고 할게. 지금부터 말이 길어도 그래. 수소이온의 몰농도분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보니 이렇게 늘 거 아니야. 결국은 이렇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수 차이가 pH와 pOH 지수 차이가 2 차이 난다면 그 10의 2승 100배 차이 나는 거고 농도가 3 차이 나면 1000배 차이 나는 거고 이해 갔어? 그리고 니네들 1000배, 10만배 다시 말해서 10배, 10의 1승, 10의 3승, 10의 5승이면 지수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어? 점호 관계에 있다고 했지 내가. 기억나? 그지? 10의 2승, 10의 4승, 6승 이런 뭐 정수관계지. 6과 8, 5와 9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 그러면 그 지수 차이가 10의 그 지수배 차이로 된다. 6은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04번. 25도씨에서 순수화물의 pH는 0이다. 개부끄럽네. 1번 끝. 넘겨. 자, 05번.
자, 그 빈칸 채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지. 풀어봤어? 이거 몇 번? 이거 틀리면 다시. 몇 번? 이거 틀렸어. 어? 니들 눈으로 풀어봐. 야, 기억 맞냐 틀리냐 봐봐. A가 pH가 8이야. 그러면 수소용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지? 기억 맞았지? 자, 이제 니은 가봐. 수소 이온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같겠냐? B를 보면 수산화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어야 되잖아. 같지 않잖아. 니는 틀렸다고.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지급 봐봐. B는 무조건 수소이온의 몰롱도가 크지? 그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수소이온은 10의 마이너스 11승일 거 아니야? B 산성이야. C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아, B는 염기성이다, 소리. C가 산성이겠지? 왜?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10배 강하니까. pH가 6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B는 염기성이야. 다시 말하면 너네가 가만히 보잖아. A하고 B는 염기성이고 C 혼자 산성이야. 정답은 1번이야. 지금 개판인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자, 명예회복을 드릴게요. 6번. 얘들아, 가는 액성이 뭐겠냐? 누가 봐도 쪽! 멋진 놈이야. 산성이다. 알아서 염산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염기라고 읽는다는 건 도전이야, 도전. 선생님에 대한 교권 도전. 그 오른쪽은 NaOH니까 무슨 성? 그렇지. 봐봐요. 도전한 게 창피하니까 얼른 바꾸잖아. 그리고 왼쪽이 산성이고 오른쪽이 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은 뭐로 나타나는 게 맞아? pH로 나타나는 거고, 염기는 pOH로 나타나겠지만, 출제자들은 뒤집어서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가를 pOH로 물어보면 7보다 작은 수 나와, 큰 수 나와? 큰 수가 나온다니까? pOH로 물어보면. 나를 pH로 물어보면 7보다 큰 수가 나와요.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기억 보세요. 가에서 이거의 값은 했는데, 현재 가가 이거란 말이야, 얘들아. 0.1 몰롱도 HCl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얘야. 그냥 이온화도 1로 친다면 이거란 얘기니까 pH가 얼마니? 1이라는 얘기라니까. 그럼 pH 얼마겠니? 13이야. 이거 몇 차이나? 12 차이 나잖아. 그럼 농도 차는 10에 12승배야. 왜? 이거 한번 해봐, 얘들아. 거기 주어진 대로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가 얼마로 넣어야 돼?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롱도.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몰롱도를 뭐로 넣어야 돼? 10의 마이너스 1승 몰롱도. 하면 이거 떨어지잖아. 결국 이거의 지수의 10의 지수배. 이것이 뭐라고? 농도비야. 알겠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네. 맞죠? 니은 봐요. 나의 pH 얼마다? 13이다. 지금 0.1몰롱도 봐봐요. 0.1몰롱도 NaOH는요, 말 그대로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pH가 얼마입니까? 1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럼 pH는 얼마예요? 13이라고 보셔요. 13. 이해 갔어요? 대표 pH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 pH하고 pH. 지금 pH는 나는 얼마였죠 아까? 13이었죠. 가는요 1이었죠. 얼마큼 커요? 12만큼 크다고. 12만큼 나가. 정답은 1번입니다. 아셨어요? 이해는 가냐? 07번. 자, 25도씨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25도씨를 왜 줬을까? 25도씨는 KW는
이거고, 이들의 몰롱도 곱은 무조건 1에 요래놓고 생각하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당연지사 pH와 pH 지수합은 얼마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지사. 그거 해라 이거야. 1몰 농도, 얘들아, 1몰 농도 염산 1ml 넣어서 니네 1몰 농도 pH 얼마야? (0이죠) 야, 1몰 농도 염산 1을 넣고 100ml 수용액에 A를 만드는 것을 나타냈다고 해서 잘 봐, 얘들아. 사실은 이것도 뭐를 풀어야 풀리는 거야? 몰농도를 알아야 풀려. 근데 좀 선수로 나온 것 뿐인데 1몰농도 1ml가 있는데 이거 잘 봐라. 얘를 뭐로 만든 거야? 물을 넣어서 100을 만들었어. 뭐 된 거니? 희석된 거. 몇 배? 100분의 1배. 그럼 농도를 100분의 1배로 희석시켜봐. 이렇게 되겠지? 이건 할 수 있잖아. 농도가 100분의 1로 희석됐으니까. 맞아, 맞아. 맞았지? 그러면 얘는 pH가 얼마겠냐고. 2조. 지금 염산이란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기억 1몰 농도 염산에서 이들의 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해야 돼. 이것도. 기입이 못 오시면 어떠한 상태의 물농도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4승이 떠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수용액 A의 pH분의 1몰 농도 수용액의 pOH는 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얘가 얼마야지? pH가 얼마? 2지. 니네 1몰 농도 아까 pH 얼마라고 했어, 내가? 1몰 농도 pH 얼마라고 했어, 아까? 0. 그럼 pOH는? 10? 그래, 도에서 14가 된다고 했잖아. 이 문제는 pH가 2고 pH가 14야. 그럼 얼마 나와? 7 떨어지잖아. 니은 맞았어.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아, 1몰 농도가 이거지. 0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이해하냐? 그 니은 맞다. 지금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는 물이 수용액 A에, 그럼 봐라, 이거 pH 얼마니? 10이잖아. 이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물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몇 배냐? 10의 5승배죠? 5승배. 그죠? 얘가 진하잖아요. 지금 틀렸어요. 2번이 답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1몰 농도라는 pH를 다뤄보지 않았죠. 로그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냥 로그 1이에요. 1은 0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8번. 아이씨, 숙제를 내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맨 그거 다 틀려오지. 이러지 마. 너 몇 개 맞았어 지금? 진짜 많아요. 네. 그러지. 이제 테스트 딱 보면은 이제 몇 개라고 뻔히한다 이거지. 자, 08번. 내가 요거 하나만 풀어주고 진도 나갈 거야. 알았어? 나머지 숙제야. 25도씨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야. 가를 보니 부피가 200이고 얘 몰농도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8승이네.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자. 가를 보니까 부피가 500인데 이렇게 나와. 지금 몰농도가 얼마라고 했어? 몰농도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이렇게 놨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pH로 빼보잖아? 그럼 얼마나 얘기냐, 얘는? 5.xx야. 지금 값이. 마이너스 6승보단 진하잖아. pH가 떨어져야 되니까 5.xx.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끄집어낸다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몇 승? 9승이 돼야 되겠지. 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5, 2, 10이야.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몇 점 xx pH는? 봐봐. 8.xx겠죠.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크잖아요. 그렇다면 옆에 pH에서 pOH를 뺀 x값 보이죠? x. 응? x는 뭐 나오겠어요? 이 xx 빼버려도 약 얼마 나와? pH 마이너스 pOH 값. 여기 뭐 마이너스 3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쭉쭉 xx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 다음 봐라. 나를 보니까 100ml인데 이게 0이래. 그게 뭐겠냐? 아하, 이거겠구나. 어차피 pH 7, pH 7 빼면 0 나오잖아. 다음에 달을 봐봐. 얘가 100ml인데 얘가 0.01이래. 0.01.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10의 마이너스 2승. 다시 말해서 pH가 2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냐? 10의 마이너스 12승. pOH가 얼마? 12가 뜨겠지. 고로 y 값은 뭐가 나오겠냐? pH 마이너스 pOH 값이 마이너스 10 뜨겠네, 이렇게 10. 이해 갔어요? 기억! 액성은 모두 다르다. 이거 무슨 성? 산성, 중성. 그게 틀렸죠. 그죠? 기억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 야, 가가 10의 말 8승이야? 8승이래, 이거. 8승이야. 그럼 이거 몇 점 x? 이거 그럼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몇 승? 6.x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8승이야 8승. 그럼 이거 빼면 얼마 나올까? 0, 뭐 1은 안 나오겠지. 그지? 막 약 1 할게. 약 이렇게 그냥 플러스 1이네. 약 플러스 1. 알았어요? 기억이 맞네. 그럼 기억은 가가 염기성이고 나는 중성이고 다는 산성일 거니까. 그리고 x 플러스 y는 했는데 이게 x고 이게 y지. 그럼 마이너스 값 나오지. 0보다 작은 거 맞죠? 이건 맞았어. 지금 가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요거 가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하고 나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그러면 이거네. 이게 10의 말 7승 가 거고 얘가 10의 말 7승 나 거고. 맞죠? 그럼 얘는 뭐 나와? 2분의 1이죠? 그럼 이건 1보다 작죠. 디귿은 틀렸네.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푸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몰롱도 때문에 그래, 몰롱도. 몰롱도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바로 몰롱도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들아, 페이지 125쪽이야. 이제 용액의 몰롱도에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장이죠. 먼저 이 용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해시킨다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용매와 용기를 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용해라는 말은 용매와 용기를 섞어요. 잘 섞입니다. 용액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 불러요.
물론 용액은 당연히 이렇죠. 균일 혼합물이고요. 이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취해도 용매 대 용질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비교해도 괜찮고요. 어디든 동일하죠. 지금 거기에 써있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용액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기체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용액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기체 용액으로 뭘 써놨어요? 공기를 써놨죠? 봤더니 용매가 질소기체고 용질이 산소기체 또는 아르곤기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동이라는 합금은 불이라는 용매에 주석이라는 용질이 섞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선택에 가서 여러분들 어느 쪽 코스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의 상태 쪽으로 코스를 밟게 되면 혼합기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용액입니다, 용액.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어느 부분을 취하든 거기에 섞여 있는 기체들의 비율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풀으라는 얘기죠, 사전으로. 알았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해가 일어나는 원리 밑에 쭉 써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용해가 일어나는 원리는 용매 간의 인력이 있고 용질 간의 인력이 있는데 둘의 인력보다 누가 용매 간의 인력이 셀 때 일어나는 것이 용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성을 보면 이온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럼 무극성 용매들은요, 무극성 용매들은 참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수용액에 무극성 분자도 억지로 몇 개는 녹아요. 그래서 용전 산소량이 존재하는 것이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뭐 노멀 헥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로 사용화탄소 정도? 사용화탄소, 그 다음에 노멀 헥센 이런 것들은 기름 같은 거, 알았죠? 이런 것들은 잘 녹입니다. 무극성 분자들은. 알았니? 실제로 여러분들 굳이 녹지 않아도 보관용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폭발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석유에 보관하거나, 알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노멀 헥센 이런 데도 또 보관하거나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나트륨 같은 물과 반응, 화도로 반응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보관용으로 쓰이게 하지만 우리는 용액 파트니까 용액이 이런 성질이 있다. 뭐라? 균일환합물. 무슨 뜻이야? 용매 대 용질 비율이 어디든 일정하다. 여기서 어디라는 게 뭐? 용액 어디든. 알았어? 이것만 보고 넘긴다. 자, 이제 우리는 몰 농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봐야 될 거 바로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에서 왜 퍼센트 농도를 먼저 따져주느냐? 실제로 실험실에 오는 애들은 퍼센트 농도로 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공장에 있는 분들이 물 농도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게 까칠해요. 물 농도는. 온도도 맞춰야 되고 거기다 몰수도 계산해야 되고 공정이 좀 까칠하다는 거지. 퍼센트는 그냥 질량단위거든요. 몇 퍼센트 무슨 물질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걸 갖고 물 농도로 전환해서 써야 돼요. 퍼센트 농도는 너희들한테 논리사고 문제로 많이 나오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푼다는 거죠. 논리적 사고로 풀 거예요. 거기는 내용 보지 마시고 농도의 해석만 먼저 보세요. 이대로 하세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A%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수용액이 있다고 칩니다. 물론 A 수용액의 분자량을 이렇게 놓읍시다. M.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세요.
우리 퍼센트를 무슨 율이라고 그러죠? 백분율이라 하죠. 그러면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건 질량 단위거든. 그람 단위라고, 그람. 그럼 퍼센트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기준이에요. 용액 몇 그람? 이게 기준이에요. 용액 균일 혼합물 100g 속에 A라는 용질이 몇 그람 녹았다? 이만큼 녹았다. 이거예요. 이게 퍼센트 농도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5%라는 게 뭔 뜻이라고? 용액 100g에 몇 그람 녹아있다? 15g. 이 뜻이라고요.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라고. 공식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이 분자량을 주면 이거 진짜 가짜야, 분자량. 가짜잖아. 우리 진짜로 바꾸면 뭐라고 바꾼다 그랬어? 1몰은 무슨 그람? n그람. 근데 여기 A가 몇 그램 있대? 스몰 A 그램 있대지? 이거 몇 몰이겠냐? 몇 몰? 이거겠지? 여기까지 쓸 줄 알면 돼. 이렇게 세 줄을 쓸 수 있으면 완벽한 해석이야. 끝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봐라. 25% 뭐 NaOH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해봐. 200g 속에는 NaOH가 몇 g 있느냐? 이거 용액 100g에 몇 g 있다는 뜻이니? 맞지? 그럼 200g에는 몇 g 들었을까? 50g. 맞잖아. 그치? 자,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그래, 그건 거기서 끝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쓸 수 있으면 나중에 뒤에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도 쉽게 풀려. 피드백도 되고. 에너지는 식량이 40이거든? 얘 몇 몰짜리니? 40분의 25몰. 약분도 하지 마. 40분의 25몰이야. 그럼 여기 가서 몇 몰일까? 2배 하니까 20분의 25몰. 곱하기 2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니? 그렇게 계산을 할 기본 토대, 이 베이스를 외워라. 자, 이제 암산 준비. 18%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 50g 있어. 포도당 몇 g 뭐가 있니? 그렇지, 9g이라고 해야지. 이해 갔어, 지금? 늦으면 병신 되는 거야, 이제. 뭐 애절하지 않으니까 병신인지도 모르겠지만. 야, 30% 에탄올 수용액이 있는데 500g이야. 용액이 500g이라고. 용기를 얼마 있겠냐? 150. 물은 350이겠지? 섞여서 500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자, 오른쪽 잠깐 봐봐. 1번 8% NaOH 수용액 150g. 자, 써봐. 100g일 때 몇 g 있다고 NaOH? 8g 있어. 그럼 150은 얼마큼 하는 거야? 2분의 300. 맞죠? 8에다 2분의 3 곱해봐. 12g이지? 그게 답이야. 다시 2번 NaCl 1.6g을 포함하고 있는 8% NaCl 수용액의 질량은이라고 물어봤어. 이런 거야. 니네가 이걸 적어. 사실 NaCl인지 이런 건 상관없잖아. 이거 용액이 몇 g일 때? 100g일 때, 용액이 100g일 때 몇 g 녹아있는 거라고? NaCl이 8g 녹아있어. 그런데 얘가 1.6g 녹아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어? 이거 얼마 한 거야? 5분의 1 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10분의 2를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1.6. 요거 10분의 2 곱해봐. 이거 나오지? 이게 답이야. 이해가니? 이렇게 끌어서 써. 농도는 이거보다 빠른 게 없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퍼센트 농도를 해석하는 요령은 거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 수용액 A% 200g짜리 해석하면 100g 중에 Ag이 있는데 이거야. 알았냐? 그 Ag은 몇 몰이냐?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니까 180분의 A몰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200g 그럼 2배 키우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 몇 g이 녹아있고 이 Ag이 녹아있고
180분의 2A몰이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럼 몰농도는 무엇인가? 자, 일반 공장에서 퍼센트 농도로 온 용액을 우리가 이제 몰농도로 바꿀 건데, 기본적으로 몰농도가 누군지 봐야 돼. 이 몰농도는 기준이 이거야.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거든. 근데 이 양의 단위가 뭐냐? 물이야, 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단위도 우리가 뭐라고 쓰냐? 몰농도라고도 불러도 되고, 이렇게 몰파리터. 분모를 해석할 때 반드시 주어를 꼭 써줘야 돼. 1리터가 아니라 용액 1리터야. 너네 1리터는 몇 밀리리터냐? 1000ml다. 선생님은 이걸로 해석을 많이 할 거다. 1000ml. 알았지? 그러면 단위를 내가 써볼게. 이렇게. 얘는 온도가 일정해야 돼, 얘들아. 온도가 일정해야 용액의 부피가 유지가 돼서 그 농도를 맞출 수 있어.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면 몰수는 그대로인데 용액의 부피가 떨어지잖아. 이러면 진해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서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잖아. 이러면 옅어지는 거고. 알았어? 온도를 일정히 맞춰야 돼. 자, 이제 해석.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만약에 A 몰농도, A 수용액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A 분자량은 라지 M으로 놔. 아까랑 좀 같지만 달라. 이거 잘 봐. 이거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아까 퍼센트는 용액 100g이었지. 기준이. 얘는 용액 몇 밀리리터가 기준이라고? 1000ml가 기준이야. 이 숫자가. 이곳에 A 용질이 몇 몰이 녹아있는 거다? A몰이 녹아있다. 이 뜻인 거야. A몰 농도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몰이 몇 g이야? Mg이잖아. A몰은 몇 g이겠어? 여기까지 써줘야 돼. A 용질 몇 g까지 써줘? 얘까지 써주는 거야. 이게 셋. 할 수 있겠냐? 오케이? 잘 봐봐. 오른쪽 페이지 0.4몰 농도 NaOH 수액이 있어. 얘로. 식량이 40이지. 근데 이거 얼마 있나 봤더니 이거 있잖아. 500ml. 그럼 니들은 이걸 해석하라고. 봐. 이거 용액 1000ml 속에 NaOH가 몇 몰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 0.3몰. 그럼 니들은 이거 구해봐요. 1몰이 40g이야. 0.1몰은 4g이지. 0.3몰은 1.6g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지금 몇 밀리터야? 500이야. 균일한 혼합이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얼마 줄었냐? 2분의 1 줄었지? 그럼 이 속에는 몇 몰이 있겠니? 이거 있겠고 몇 g 있겠어? 이게 증가돼요. 균일 혼합물인데 옆으로 쭉쭉. 이 방법은 나중에 피드백 할 수 있을 수 있지. 이게 가서 쭉쭉쭉 내릴 수 있겠지. 세 줄. 퍼센트랑 몰농도를 쭉쭉쭉 세 줄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배워놔. 알았어? 자, 거기 몰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야. 그래서 질량으로 표현된 다른 농도보다는 입자수를 세는데 용이해, 얘가. 그래서 화학 실험은 다 몰농도를 써. 알겠지? 몰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용질의 몰수는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용액의 부피가 온도 영향을 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할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수축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할 때 농도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농도는 떨어져.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농도는 진해진다. 왜? 모두 천일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천일대로 바꾸려면
비율을 따져야 돼. 예를 들어봐. 이런 거 얘들아. 왜 온도가 떨어지면 농도가 진해집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볼게. 예를. 만약 온도가 떨어져서 얘가 한 990ml로 줄었어. 온도가 하강을 해서 부피가. 그래도 얘는 0.4몰이잖아. 그럼 얘 몰농도 얼마냐? 그럼 뭐일 대로 바꿔야 돼? 1000일 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럼 얼마큼 커져? 990분의 1000호 이만큼 커지잖아. 얘도 그럼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야. 990분의 1000으로 커져야 돼. 그래서 0.4 몰농도 그럼 큰 값이 나오게 돼. 알았니? 이런 거. 자, 동그라미 3번.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 용질의 화학식량을 알잖아? 봐봐. 그럼 뭐도 알 수 있다? 질량도 가볍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을 못 쓰니까 이게 식량만 주면 질량을 얻어낼 수 있다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개를 다 구해. 맨날.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쳐. 동그라미 4번 별표 치라고. 자, 용액의 몰농도랑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수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용액의 뭐를 알면 농도와 부피를 알면 몰수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는지 봐봐. 자, 이렇게 얻는 거야. 뭐 농도?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거든. 얘는 몰파 리터다. 얘는 리터다. 곱하면 지워지지. 그래서 몰을 얻을 수 있다. 잘 들어? 얘가 몇 리터짜리야? 1리터짜리니까 0.4 몰농도 1 하면 이거 구할 수 있다. 그지? 이해 갔냐?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어. 뭔지 알아? 얘를 이런 애들이 잘 봐. 0.4 몰농도에 얘도 여전히 부피가 준다고 몰농도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구해봐. 몰수. 0.4 곱하기 0.5. 그래. 머리가 좋으면 계산이 빠를 수 있지만 나는 니들을 믿지 않아. 몰라, 헷갈려. 그래서 니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잘 들어. 이걸로 계산한다. 뭘로? 상대값 계산한다. 상대값이 딴 게 아니야.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데 그냥 이렇게 곱해. 이게 입자수라고 보라고. 이거 중화하는 양적 관계도 계속 갈 거니까. 질문. 0.4 곱하기 500은 할 수 있지. 몇 나오냐? 200 나오지. 200개 있다고 볼까? 0.4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야? 400 나오지. 400개 있다고 볼까? 그렇게 하라고. 그게 답을 푸는데 제일 빨라. 내 말 들어봐. 야, 이렇게 구한 값이 잘 봐라. 0.4 몰농도 곱하기 얼마 했어? 500을 했더니 몇 나왔다고? 200 나왔지. 이거 상대값이잖아. 그럼 진짜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밀리리터를 부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이거만 곱하면 진짜 몰수. 이거나 10에만 3승만 곱하면 돼. 이해 가냐? 다시 봐라. 0.01 몰농도가 있는데 얘들아, 이 수용액이 A 수용액이 100ml 있어. 이 입자수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농도. 알았어? 한 개야. 진짜 몰수. 1000분의 1몰이야. 1000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냐? 야, 질문이다. 얘가 4g 있어. 이거 상대값 몇 개냐? 니네 4g이면 몇 분의 몇 몰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바꿔보라고. 그럼 몇 곱하면 돼? 1000을 곱하면 된다고.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몇 개? 100개.
이거 기억해놔. 이거 기억하면 니네 20초면 문제 다 풀어. 애들 막 버벅거리고 3분 4분 걸리는데. 다시 진짜 몰수가 뜨면 거기다 천국하면 돼. 니네 포도당이 180이야. 응? 근데 지금 90g에서 몇 분의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지? 걔 상대값 몇 개일까? 500개야. 1000만 곱하라고 걔한테. 알았냐? 무슨 말인지? 다시 얘들아, 농부 부피 단위를 쓰면 그건 상대값이야. 진짜 값 물어보면 1000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제일 중요한 말이야. 형광판 있으면 빡 칠해놔. 상대값에다가 니들한테 엄청 중요하게 다뤄줄 거니까 상대값 꼭 써놔. 니네 상대값을 진짜 값으로 바꾸려면 어떡하라고? 1000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진짜 몰수를 상대값으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하면 된다. 밑에 몰롱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기구가 보여. 전자저울은 고체 물질의 몰롱도를 만들 때 질량을 잴 때 써. 액체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고체들은 질량을 재서 몰수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저울 재고, 비커는 그 고체 물질을 밖에서 한번 부피 플라스틱에 담기 전에 한번 헹궈야 돼. 알았냐? 헹군다는 말은 그렇고, 용해를 시킨 다음에 넣어야 돼. 왜? 가루를 부피 플라스틱에 넣으면 주둥이가 길거든. 부피 플라스틱가 막 떨어뜨릴 때 밖으로 흘릴 수도 있어서 물에 용해를 한번 시킬 때 비커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피 플라스틱도 별표쳐.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몰롱도에서 얘밖에 없어. 이거 측정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눈금이 잘 들어. 100, 250, 500, 1000 다양해. 이 눈금이. 알았냐? 그럼 이 눈금은 뭘 말하는 거다? 용액의 부피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제법할 때 쌤이 잠시간에 설명해 주겠지만, 이 눈금이 100자리도 있고 200자리도 있고 250, 500 여러 개 다양하게 있다. 그거에 따라서 질량을 변화해서 넣어줘야 돼. 우리가 몰롱도를 찾으려면. 마지막 식기병은 이제 우리가 비커에다 이렇게 한번 녹여서 넣는다고 그랬지. 근데 그걸 한 번 또 물하고 헹궈야 돼. 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용질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눈금을 맞출 때 스포이드를 떨어뜨리거나 이 식기병에 물을 담아 조금씩 떨어뜨려서 부피를 딱 맞춰야 돼. 왜? 그냥 이런 거야. 0.1 몰롱도 500ml 만들고 싶다. 그럼 500에 물을 담고 거기다가 0.1 몰롱도의 반값을 집어넣어야 되면 좀 넘쳐.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녹인 상태 녹여놓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딱 맞춰야 이게 몰롱도가 되거든. 이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하기 전에 숙제라는 걸 해봐. 틀린 거야.